이번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화제가 됐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내내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 관련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짠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전래동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신기한 맷돌이 있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쌀이면 쌀, 콩이면 콩,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 한가득 쏟아내는 그런 요술 맷돌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맷돌이 어쩌다 고약한 욕심쟁이 손에 들어갑니다. 당시 금부치만큼이나 비쌌던 소금을 혼자서만 갖고 싶어서 맷돌을 챙겨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배 위에서도 맷돌은 계속 소금을 뿜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게가 무거워져서 욕심쟁이도 배도 맷돌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맷돌이 지금까지 계속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바닷물이 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지역 순회 일정 메타버스 일환으로 인천 앞바다를 찾아가서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전래동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명히 이게 맹물인데 바닷물이 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왜 짜냐? 맹물이 모였는데 민물이 모였는데 어떻게 짤 수가 있냐? 그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 돌고 있어서 바닷물이 짜다. 이렇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안 믿었죠, 그거를. 그럴 리가 없다. 그거 가짜다. 그러면서 본인은 원래 직접 보거나 느낀 것이 아니면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확실한 이런 논리적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직접 체험하거나 이러면 제가 확실히 이제 인정하는데 그냥 근거 없이 이 떠도는 말이나 이런 거 제가 잘 안 믿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나 변호사비 대납 등 최근 이 후보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 제기를 겨냥하기라도 한 걸까요? 이 후보 장소를 옮겨서 걸으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연암부가 남쪽에 있는 게 바람은 짜증 나는데 그때 송도가 남쪽으로 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짠내 나는 바닷가 인천에 온 이 후보, 제일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정회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인천을 국제적인 경제 거점 도시이자 서비스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총 3개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송도, 영종도, 그리고 청라지구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이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항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산업화도 가장 먼저 시작됐고 또 전국 최초, 사상 최초 이런 각종 시설물들이 많은 곳인데 한때 좀 퇴락하다가 다시 이제 송도, 영종 이런 중심으로 지금 새롭게 재도약하는 것 같습니다. 자칭 타칭 경제 대통령을 노리는 이 후보, 역시 오늘도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경제 공약 발표하고 기업인 만나고 재개발 촉진하겠다는 등 한결같은 모습으로 실용주의 노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미래 혁신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또 필요 없는 규제는 완화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목표 달성이 장애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점 동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민주당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접경지대에 주로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인데요.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상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약 274만 3천여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3배에 달합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통제 보호구역이었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겠다는 조치도 발표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게 되면 군과 협의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이 막혀있던 지역에서 재산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 셈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국방공약 발표 내용과 같이 국민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그간 정파를 떠나서 꽤 호응이 좋았던 탈모 관련 공약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46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처음에 쏘아 올렸던 탈모의 공, 마침내 이 후보 공식 공약으로까지 자리 잡은 겁니다. 이 후보는 치료약뿐만 아니라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탈모 치료약의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하겠다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제기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지적에 민주당으로선 어떻게든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겠죠. 주말엔 1박 2일로 강원도 방문 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주요 전략 중 하나였죠. 어제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 공약 발표하면서 정부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면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후보 지지율, 조금 전 상황실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와 관련한 정치권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은 오늘도 관련 공세를 앞다투어 쏟아냈습니다. 야당에선 당내 이 후보와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거나 아예 이 후보더러 사퇴하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버티는 겁니까? 민주당으로선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쟁점화되는 게 부담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주장을 한 줄 한 줄 언급하면서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판사 출신이 이렇게 소설을 쓰는 발언을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사직을 그동안 수행했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허업을 쌓는 일이지만 간접살인, 죽음의 열차, 살인멸구 이와 같은 극언을 퍼부으며 언론을 호도하려 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예민한 상황에서 이 씨 사망에 또 다른 의혹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출신 이수정 교수입니다. 이 씨가 사망하기 전에 찍힌 CCTV를 언급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제 뭘 사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을. 그렇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혀요.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혀요. 그동안은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으로서 목소리를 내왔던 이 교수, 본진으로 돌아가서 범죄 심리학자 관점에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궁금한 자살인지 궁금한 사망인지 여하튼 그런 건 틀림없이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있는데 예. 경찰에서 이렇게 빨리 종결을 해버리는 그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네, 사망한 이 씨 발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는 이것으로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이 씨 측은 고인과 유족을 위해 추측이나 과도한 정쟁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지겠죠. 주말에도 바쁜 일정 소화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 지지율,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계속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선 예측 보도, 예측 추측 보도나 신변잡기 기사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